가족들 중에 임신부가 있으면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 먹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고, 태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심상덕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된 지는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꼭 음식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임산부들은 이제 본인의 건강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임신하고 있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2배의 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죠. 일례로 식중독 같은 경우에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괴롭고 위험하지만 태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점이 있어요. 음식이 태아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산모의 혈액 내에 들어간 여러 가지 성분들이 태아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산모의 건강이 악화되면은 아기에게 영향이 그만큼 덜 가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근데 산모 입장에서는 태아는 그렇게 본인의 건강에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아에게 가는 혈액이나 산소 같은 것도 차단이 되죠.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태아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골고루 잘 드시는 거를 권하는 편이에요. 이제 음식은 아니고 약에 관해서는 보충해야 될 것들이 시기별로 조금 다른 점은 있죠. 그러니까 엽산의 경우에 신경관이 형성되는 초기 3분의 1, 임신 한 12 내지 13주까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굳이 더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혈액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지만, 임신 중기부터는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면서 철분 요구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분의 공급이 더 필요해지는 점, 이런 것들이 시기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임신 중기부터 좀 도움이 되고, 엽산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나 우유나 이런 것들은 임신 초기에 좀 보충을 더 해주면 좋다, 이 정도지 개별적인 음식 하나하나가 꼭 어떤 시기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카페인이 혈관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해서 초기에 이제 유산 위험도 높이고 이런 악영향은 있어요. 카페인이 대표적으로 커피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커피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건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녹차에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임신 이제 중기나 후기에 양수를 좀 맑게 해준다 그래갖고 무슨 루이보스틴가 이런 차들을 드시는 분들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량 어느 정도 기준 용량 이하는 상관이 없지만, 과도하게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 것은 오히려 큰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양수를 깨끗하게 한다는 효과도 사실은 밝혀진 게 아니니까 해로운 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제품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먹어야 되기도 하고, 좋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복용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저온 살균 됐다는 건 이제 세균들이 완전히 박멸이 되지 않은 거고, 세균 중에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신 중에는 면역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서 상당히 취약하죠. 감염이 될 우려가 높고, 임신 중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관련한 문제라든가 피부 관련한 거라든가 여러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산모 입장에서는 태아도 외부 조직, 그러니까 자신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그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장기 이식처럼.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산모 몸에. 그러니까 저항력이 그만큼 떨어지도록, 면역력이 거부하는 효과를 줄여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이제 특히 저온 살균 우유가 감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점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이제 회 같은 거 특히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설이겠지만, 문어 같은 거 먹으면 아기에게 이상이 생긴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려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첫째는 등푸른 생선들, 소위 말하는 참치라든가 이런 생선들은 중금속이 꽤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고기 자체에. 그래서 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많이 함유하게 있다 보니까 태아에게는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또 하나는 회가 날 것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이 될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같으면은 감염이 됐으면 항생제도 쓰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되죠. 산모의 경우에 약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감염병에 대한 위험, 우려 때문에 회를 써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생선을 굳이 먹어야 된다면 이렇게 날 것일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걸 권하는 편이죠. 임신 중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엽산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해지면은 신경계통, 골격 발육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보충하는 걸 권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가족들 중에 임신부가 있으면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보니까 좀 더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 영양 과잉이 된달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약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먹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고, 한 가지 음식을 고농도로 농축해서 드시게 되면 그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비타민 중에서 뭐 A와 같은 것도 지나친 농도는 해롭다고 알려져 있다시피 몸의 여러 가지 상태를 호전시킨다고 해서 지어서 복용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인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 태아에게 굉장히 해롭다고 알려져 있어서 권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임신하면 다 한약 먹고 이러지는 않긴 하는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좀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 그래서 임신 중에 체중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기 건강과 순산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임신 중에 해로운 거는 부유하는 동안에도 해롭고 산모나 태아나 아기에게 해로운 건 똑같은데, 다만 이제 임신 중에는 이 태반 혈류 장벽이라 그래갖고 임산부 내에 있는 혈액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태아에게 다 넘어가진 않아요. 산소라든가 뭐 중요한 성분들은 당연히 태아에게 태반을 통과해서 넘어가줘야 태아가 발육이 되니까 영양소들 대부분은 다 넘어가지만, 세균이라든가 음식물 중에서 어떤 일정 성분 같은 거는 산모가 많이 복용했다고 그게 다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영양이 좀 덜 가고 좀 보호가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모유수유는 그런 태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산모 혈액에 있는 게 그대로 흡수가 된달까 분비가 된달까, 그래서 직접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저는 뭐 특별히 과체중이라서 음식을 굉장히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전제가 있죠, 물론. 특히 이제 산모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 그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물만 먹는 건 아니죠. 간식 같은 거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제 정식의 식사는 굉장히 적은 양을 하지만은 그 사이사이 틈틈이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다 살로 가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이제 살이 많이 찔까봐 걱정하면서 이제 과일이나 주스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데 거기엔 당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체중을 늘리게 돼요, 그게. 그래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오셨을 때, 체중이 많이 늘었네요. 식사량을 좀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인은 먹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과일 같은 걸 많이 먹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먹고 싶은 거를 굳이 참아가면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임산부들의 경우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물을 먹고 싶잖아요. 언제 먹고 싶죠, 물을? 목이 마를 때. 우리 몸에서 그 성분이 부족할 때는 그걸 요구하는 신호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뜻은 그 성분이 몸에서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억제해가면서 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임신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어요. 보면 뭐 무슨 조산이라던가 뭐 거대화로 인한 난산, 임신 당뇨, 임신성 고혈압 등등, 정상적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순산하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산모들이, 임신부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이런 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이제 위험 요인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것처럼 어떤 병을 발생할 위험이 높은 위험인자, 리스크 팩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임신 중에 나이, 노산인 경우가 조산 뭐 등등 임신성 고혈압 이런 것들을 많이 초래하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과체중 혹은 저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너무 지나치게 안 나가면 이것이 여러 가지 임신합병증을 발생할, 뭐 조산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리스크 팩터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지나친 과체중, 임신하기 전부터, 또는 너무 저체중인 분들은 임신이 잘 안 돼요. 배란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또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굉장한 극도의 육체 노동이죠. 또는 심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리불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불순이라는 게 결국은 배란이 안 돼서 오는 현상이에요. 배란이 안 됐다는 거는 임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성의 몸이 가장 컨디션이 좋게 유지가 되어서 이세를 품고 출산할 만한 정도의 몸의 조건이 더해야만이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체중인 경우에도 배란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임신되면은 아기 발육에도 좋지 않고 산모의 건강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임신이 안 되도록 배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더라도 그렇게 과체중 상태나 또는 너무 저체중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좋지 않죠. 보통 이제 권하는 거는 지방 함량이 높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고 미네랄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걸 위주로 좀 식단을 좀 꾸려보시기를 권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근데 꼭 임산부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건 없고, 전반적으로 아기에게 보내야 되는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량들이 대체로 늘어나요. 모든 영양 성분들이 산모 혼자서만 다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 성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까 철분 같은 게 보충이 필요한 것은 워낙 철분이라는 영양소 자체가 흡수율이 좋지 않아가지고 공급해 주는 건데, 임신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영양성분이 대단히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태아의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뭐 일반적으로만 한 1.5배쯤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양들이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당연히 좋지는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나쁜 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불안해해서 나들이도 안 한다는 분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롭긴 하지만 우리 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고농도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유해한 환경, 뭐 어떤 분들은 뭐 화학약품 많이 다루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또 있고, 뭐 페인트 미용실에서 많이 약품을 다루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좀
좀 신경을 쓰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환경에서 노출되는 정도의 환경 호르몬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운동하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뭐 뜀박질하라는 건 아니고 가벼운 걷기라든가 또는 수영 또는 요가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운동을 통해서 몸을 그만큼 좀 더 피곤하게 하면은 또 숙면에 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불러서 몸이 좀 불편해진 것도 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제 움직이면서 5개월 넘어가면 태동을 느끼게 되니까 잠자고 있는데 벌써 누가 와서 자꾸 등 두들겨 툭툭 치고 이러면은 뭐 잘 잘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자기 어려울 때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수면제를 먹어서 그냥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거나 근데 그걸 임신부들에게 권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몸을 굉장히 하루 종일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또 운동을 해서 몸이 굉장히 고단한 상태가 되면 옆에서 누가 뭐 아무리 방해를 해도 푹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부들은 적당한 운동 이런 걸 하는 것이 그런 숙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임신하면은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뭐 좀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 좀 쉬도록 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좀 너는 좀 쉬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빨래하고 설거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쉬기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임신 중에 적당한 운동이 가장 좋은 숙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입덧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임신부가 독성 물질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거부하는 작용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신부는 아무 음식이나 먹고서는 본인과 태아 모두에게 위험해지는데 특히 태아에게 위험해지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입덧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위에 대한 어떤 과단 이제 부담 때문에 이제 구역이나 이제 구토가 나는 것이라서 위에 자극을 좀 덜 주는 음식들로 섭취하기를 권해드리는데 또 이제 입덧이 있으면 좀 매콤하고 막 이렇게 좀 짜고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자극적인 걸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싱거운 자극적이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몸에 이런데도 막 열이 나서 뻘개지면은 찬물 냉찜질 하듯이 좀 차가운 음식 이런 걸 드시면 위에 차가운 것이 들어가면서 이제 위벽들이 좀 진정이 되고 이래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한편에서 찬 흰 죽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뜨겁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카페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입덧에 좀 해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소화되기 쉬운 뭐 이제 음료로 된 것들이 입덧의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경미한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고 뭐 중증 산후 우울증을 겪는 분도 한 10%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육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내가 해내야 될 감수해야 될 큰 숙제가 그것도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내가 돌봐야 할 어떤 존재가 갑자기 뜨 생겼다 그러면 좀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누구나?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거둬야 할 아기가 있다 물론 굉장히 귀엽고 정도 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10년 20년씩 이제 내 생활을 이렇게 갈아 넣어가면서 봐야 되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출산하면서 이제 체형도 많이 바뀌었고 보통 산후 회복 기간을 한 6주 정도로 보는데요. 6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진찰 때 오시면서 이제 그때도 아직 배가 많이 불러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배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게 다 들어간 거라고 이미 그 상태라고 본인 앞으로 이 몸 상태로 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임신으로 인해서 불러졌던 배나 이런 건 다 쪼그라들어서 자궁도 정상 크기로 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출산하기 전하고 비슷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지방층들이 그냥 안 빠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진 않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일부 연예인들이 굉장히 출산하고 몇 달 안 됐는데도 막 날씬한 몸매로 나오는 거는 체형을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서 뺀 거죠. 그 살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뀐 체형에 대한 그러니까 실망, 이런 우울감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어요.